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 요즘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맨날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면서 뭐, 큰일 났어, 뭐 큰일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뭐. 왜 그러세요? 지금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부동산 진짜 얘기하세요. 할 건데요. 네. 요즘에 지금 매매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전세가마저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 예전에 저희가 전세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 들여다보니까 이 전세 매물이 많을 뿐더러 이 거래된 전세가도 네. 호가가 뚝뚝 떨어진 네. 이런 거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전세는 약간 실수요자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전세가가 흔들리는 거 이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중요하게 그러니까 봐야죠. 뭔진 모르겠는데 전세가가 흔들리니까 뭔가 큰일 난 것 같은 거죠. 네. 뭘까요, 소장님?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 기조가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고 뭐 전세가도 올라가고 이런 이제 기조로 쭉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흘러왔는데 네. 갑자기 지금 이제 매매가도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전세도 지금 주춤하면서 하락 거래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들은 안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뭔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 네.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네.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서서히 임대차 3법에 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에 긍정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 채널 분위기 잘 타고 있는데 네. 저항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지금 네. 없애라고 난리인데 그렇죠.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라니요, 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은데 네. 모든 이해 안될것 같아요. 모든 네. 제도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의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부자를 위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좋겠죠.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럼 부자들은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한 제도가 있으면 그거는 명과 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임대차 3법은 명이 네. 없이 암만 있었던 제도였잖아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제 부작용. 암덩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정책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암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부작용 측면이 훨씬 크게 나타났던 시점이죠. 네. 근데 부작용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됐을 때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부작용이 작게 나타나냐 크게 나타나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도 임대차 3법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하면 안 된다. 네. 라고 했던 게 이제 이 부작용이 커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 부작용의 효과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도가 네. 부작용만 있었고 제대로 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현재만 집중해서 보는 거죠. 이 제도 자체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부작용만 있었으니까 없애야 된다. 옳소. 라고 얘기하는 네. 측면은 시장 자체가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너무 좁게 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면 네. 그래도 꽤 긴 시간이 아니었나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시장이라는 게 네. 뭐 2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 그게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좀 집이 오히려 남아둘 수도 있다.
라는 구체적인 것보다 그냥 시그널 같은 거를 더 오히려 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이 이제 남아돌 수도 있다고요?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인데.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새 아파트 있죠.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고 그러죠.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를 이거는 뭐 이제 논할 바가 있지만 어쨌든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들을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세입자 맞추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입주 기간을 네. 2달 정도 줬거든요. 네. 2달 정도 주면 2달이면 얼추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2-3개월이면. 실입주 할 사람들은 실입주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임차인들 맞추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것들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전세, 매물 네. 막 수천 개가 막 나와 있고 막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맞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2달 지나 보면 다 맞춰가지고 다 입주 막 이사 막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입주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 끝마칠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입주하는 아파트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2달 안에 절대 못 건네요. 그 이유가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건가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임대차 3법에서 효과가 크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그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실제 기존 아파트에서 눌러앉은 사람들이 일정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나오는 임차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임대차 3법 제도가 적용된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다니는 임차인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입주 물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세입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세입자를 맞추는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이 돌아다닐 때 1000세대가 입주를 하면 딱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절 정도 500명이 이제 돌아다닐 때 1000세대가 입주를 하면 이제 500명이 부족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500집이 남아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00집을 언제 맞추냐? 이게 이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 임차인을 맞추는 시간이 걸리는 게 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들리진 않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전세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남아도는 집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임대인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예. 일단은 버티기 들어가고, 네, 버티기. 버티기 들어가고, 버티기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좀 네. 조급해지면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렇죠. 네.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왜? 이 사람보다는 내가 가격이 싸면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자보다는 가격을 낮춰서 빨리 입주를 시켜야 이제 내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때 이제 집이 좀 공실로 있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차인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 네. 이게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입주 물량, 네. 입주하는 아파트의 효과가 네. 훨씬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매매적인 측면보다는 임차적인 측면의 공급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한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네. 특히나 이제 가격이 좀 뛰었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이 전세가가 떨어졌던 게 네. 이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금 급등했었잖아요. 네, 임대차 네. 3법의 부작용에 의해서. 네, 근데 네.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입주 물량의 효과가 적다면 네. 예를 들어서 가격 저항이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 지역도 마찬가지 상태다. 가격이 막 뛰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빈 공실이 없을 때는 이 하급지로 이동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저항을 받고자 하지만 그걸 갈 수가 없을 때는 어쨌든 집이라는 거는 필수품이잖아요. 네. 내가 이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무조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집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정말 높은 가격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나마 매물이 쌓이고 그다음에 가격도 떨어지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측면은 가격 저항이 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가 있어야 돼요.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가 없으면 그 가격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격 저항이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체가 지금 효과가 커지는 게 바로 그 입주 물량. 네, 입주 물량을 빨리 채울 수 없는 효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인천에 입주 물량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내가 출퇴근 시간 길게 조금만 하면 충분히 싼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입주 물량 많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천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만 멀어지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럼 부천에 또 빈집이 생기고 그러면 서울 강서에 있는 사람들이 부천으로 옮길 여지가 생기고 이런 연쇄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입주 물량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죠. 그게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진 않을 것 같은 약간 네, 일시적인 그런 건 것 같긴 있는데 한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 저항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사실 욕구가 있잖아요. 생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걸 벗어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세가가 좀 계속 오르는 측면이 뭐냐면 사실 이걸 이용한 임대인의 전세가를 슬금슬금 올리게 되면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 올리면 여기서 이동하느니 이사비도 있고 뭐 생활권을 벗어나고 이것저것 다 고민해 봤을 때 차라리 이거 올려주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문제는 한 번에 확 뛰어버리면 지금처럼 이제 이 임대차 3법 적용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게 지금 전세가 폭등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임대차 3법 적용되기 이전 가격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같은 집에서 살려고 한다라면 임대인은 시세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의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고 지금 이자도 2배 이상 상승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종 정도 4배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네.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전세가가 많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 저항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 저항을. 그러니까 지금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가격 부담이 4배 이상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라는 거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필수품인데 선택했는데 다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걸 선택해도 죽을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아야죠. 지금은 이제 가격 저항 때문에 지역을 일정 정도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드는 질문이 생각이 네. 이렇게 전세가가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네. 폭등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네. 그래도 생활권이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생각하기에. 네. 그러면 약간 반전세, 월세화 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물론 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월세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전세 4억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지금 뭐 7억, 8억 되었어요. 그럼 이제 임대인이 7억, 8억에 놓으면은 감당을 못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인이 좀 이제 그 머리를 굴려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라면 전세는 4억으로 두고 여기에서 월세를 좀 추가하는 측면으로 네. 이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전세 월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네. 지금은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8억을 고집하게 되면 8억에 되게 되면 어차피 전세 대출 얻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 4억 늘어난 만큼의 대출이 월세로 간다라면 오히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월세가 이자보다 좀 싸다. 그렇게 되면 이걸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부작용이지 않나. 임대차 3법에. 그거는 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사실 만약에 이걸 이제 부작용을 논하려면 사실 임대차 3법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가가 안 오를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전세가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세가는 매매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에서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전세가 5억에서 10억이 되지는 않지만
2배 올랐잖아요. 매매가는 2배 올랐지. 여기서 전세가는 2배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50에서 60% 정도 오를 수 있죠. 5억이었으면 50%만 올라도 7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임차인은 이 전세가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월세만 조금 더 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반전세 형태의 주거 이제 제도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임대차 3법에 의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부작용에 의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더 많이 했죠. 사실은 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로지 임대차 3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매가의 급등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세의 월세화, 반전세화죠. 실제로 네. 월세보다는 이제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이제 거기에다 월세를 추가하는 거죠. 전세 보증금 늘어나는 만큼을 사실 임차인이 다 또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하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인도 뭔가 올릴 만한 여지가 있고 임차인도 이 지역을 고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려면 이럴 때 이제 협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임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금을 이만큼만 올리겠다라고 하면 또 이게 협의가 돼서 계약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고가보다는 하락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전세가가 하락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정리해보면 지금의 전세가 주춤한 현상은 네. 어쨌든 급등했던 게 따라갈 수 없는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네. 이제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가격 저항의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체 상품이 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강하게 뿌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 뿌리치지 못하는 선에서 그래도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 측면이 있는데 이제 대체 상품이 많아지는 거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의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 대체제는 지금 말하는 건 입주 물량. 그렇죠. 입주 물량에 의해서 이제 곳곳에 빈 집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많이. 그러면 이제 바라봤을 때, 그럼 내가 이 집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갈 곳에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집을 고수하는 측면에 있어서 협상은 좀 유리한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임대인한테 너 지금 이 정도 올리는 건 내가 감당 못해. 나 나갈 거니까. 그러면은 네가 새로운 임차인 맞추든 뭐 지금 보증금 내놓든 보증금 내놔 나 이사 갈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아쉬운 쪽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고 하니까 나도 인심 쓸게. 가격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가격 저항,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임대차 3법의 효과. 긍정적인 그렇죠. 효과. 긍정적 효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작용이 강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묻혔죠.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의 어떤 효과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시장에서 발휘가 됐고 이제는 정상적인 제도로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정부가 바랬던 조금이나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라는 말은 그럼 지금의 이런 주춤한 현상은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매 시장도 하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전세가를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서 시장에 미칠 효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락 시장에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옛날보다는 이제 하락 효과. 딱 그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네. 대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저처럼 네. 발끈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긍정적 있습니다. 효과가 네. 뭐냐. 네. 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저처럼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부작용이 한번 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없애는 거는 아주 최악의 방법이에요. 부작용이 차라리 없는 상태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없앨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미 부작용은 이미 겪었어요. 그러면 이걸 없앤다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가냐? 절대 아니거든. 부작용은 현존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오히려 얘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없앰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네. 지하가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 될 수도 그래서 저는 절대 임대차 3법을 없애는 측면에 있어서 절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불만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